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미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50견 있을 수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 또 어깨 충돌 증후군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증상만으로는 질환 감별이 어려워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정말 성가실 수 있는 어깨 통증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한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어깨 통증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또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현대인의 어깨 건강 지킴이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어깨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다양한 관절 중에서 어깨 관절이 유일하게 360도 회전한다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어깨 관절이 가장 많은 가동 범위가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들 수도 있는 외회전, 네. 그리고 내회전, 그리고 외회전 등 가장 많은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 관절이 어깨 관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어깨 사진을 보면서 이제 어깨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은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맨 왼쪽에 있는 화면에 극상근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어깨 관절을 이렇게 들어주는 외회전을 담당하는 근육과 힘줄입니다. 네. 그리고 견갑하근은 우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내회전을 시킨다고 하죠. 할 때 가장 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견갑하근. 그리고 외회전할 때는 가운데 그림에서 극하근과 소형 원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네 가지 힘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전근개가 조금 이제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깨 통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이 어떻고 좀 이게 틀어지거나 그랬을 땐 또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이제 검사한 사진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일 때는 우리가 통증 없이 편안하게 이 큰 가동 범위를 움직일 수 있지만 네. 나이가 들면서 또는 다치면서 회전근 힘줄이 다치면은 이제 어깨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화면에는 정상 이 회전근개 힘줄이 MRI상과 실제로 관절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게 보이는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 노란색 화살표가 정상 극상근 힘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왼쪽 화면은 이제 젊은 남자분이신데 이분 다쳐가지고 회전근은 정상이신 분이십니다. 네.
네. 이분은 오히려 이제 어깨 빠져가지고 저한테 수술 받은 분이시고 그와 조금 다르게 대조적으로 오른쪽 MRI를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빨간색 동그라미가 시커먼 힘줄이 있어야 되는 네. 데 터져가지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힘줄이 없어 보이는 MRI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네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 젊은 남자분이랑 대조적으로 이렇게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네. 보이는 게 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 관절경 수술 소견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사진을 찍었을 때마다 사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고요. 회전근개 힘줄이 이제 파열됐을 때 올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서 이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왼쪽 밑 화면처럼 힘줄이 완전 끊어진 파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위에 화면처럼 힘줄에 파열은 아직 안 됐지만 석회성 병변이 일으키는 석회성 힘줄염도 있습니다. 다들 통증을 일으키고 또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신 오십견 또는 동결근경 같은 경우는 힘줄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지만 회전근에 문제 생기면서 통증 때문에 어깨 관절이 완전히 꽉 굳어가지고 어깨의 과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들이 네. 이제 회전근개 전체 증후군에 또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회전근개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봤고 이제 증상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통증이 있구나라고 좀 알 수 있을 텐데 아픈 거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으로 볼 때는 저희가 우선은 경추성 병변으로 오는 어깨 통증과 감별을 꼭 합니다. 항상 환자분한테 여쭤보는 게 혹시 어깨가 가만히 있을 때 아프세요? 아니면은 들 때 아프세요? 꼭 여쭤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아프고 저린 느낌이 드시면은 오히려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감별을 하고 네. 이제 목에서 오는 통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어깨 회전근 힘줄에 문제 생겨서 아픈 경우는 환자들이 주로 팔을 들 때 아프시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또는 팔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을 하는 힘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팔을 돌릴 때 아니면 뒤에서 뭐 갑자기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통증이 너무 아픕니다. 또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동작들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옷을 갑자기 입을 때 너무 아파요. 또는 밤에 너무 아파요. 이게 오래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 범위가 제한이 왔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럼 이제 점점 더 이제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아질 거란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이 파열도 조금 이제 파열된 경우 또 굉장히 많은 부위가 파열된 경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것도 뭐 단계별로 좀 분류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터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부분 서서히 몇 개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천천히 진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통증이 좀 오다가 화면에서 보듯이 이게 회전근개 파열의 분류를 3단계로 나눈 표와 MRI, 그다음에 관절근 사진입니다. 네. 처음에는 회전근은 비교적 괜찮게 붙어 있지만 약간의 부종만 있고 이런 경우는 초기에는 어깨가 좀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지만 뭔가 아주 경미한 통증이 시작되다가 그냥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무시하고 환자분들이 지나갑니다. 뭐 생활을 할 만하니까 네.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면은 어디 팔을 들기조차 힘들다고 오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운데 있는 MRI와 이 관절근 사진이 이제 부분적인 파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힘줄이 부착부가 좀 붙어 있는 부위라서 요때라도 좀 발견되면 다행히 수술 안 하고 치료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더 참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MRI와 관절근 사진을 보면은 이미 힘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오신 경우는 이때는 좀 적극적인 개입, 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회전근개는 일단 파열이 되면 사실 뭐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방치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결국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꼭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어깨에서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낸다면 빨리 좀 병원에 가셔서 어떤 질환 때문인지 진단을 꼭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전근개가
흉터가 파열이 됐을 때 심한 경우에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치료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다양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 증후군은 처음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파열로 오시진 않으시고 부분 파열, 즉 뿌리가 많이 붙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처음부터 수술을 권유하기보다는 운동 치료 또는 물리 치료를 통해서 우선 급성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정상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네. 더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또는 손상이 더 진행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때는 마지막 단계로 수술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래되신 분들, 특히 한 50대 중후반 또는 60대 넘어가서 오신 분들은 사실은 15년, 20년 동안 넘게 이 질환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는 파열이 많이 상당히 진행되고 심지어는 힘줄이 많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회축이 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팔을 못 드는 경우도 많고 통증이 너무 돼가지고 이제 오래돼가지고 관절염까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환자분들이랑 잘 상의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좀 운동으로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는지를 환자분과 상의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때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더 힘들 수 있는 만성 후유증이 시달릴 수 있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나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이수건 원장님께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한 달 전에 어깨 통증이 발생했고 사회인 야구팀으로 지금 활동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픕니다. 라고 이제 증상을 좀 호소를 하셨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야구, 뭐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취미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병원을 꽤 찾아서 오십니다. 다행인 거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수술할 정도로 심한 경우는 드물고요.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분처럼 휴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심한 경우는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의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어깨 전문의를 한번 좀 만나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회전근 힘줄도 문제일 수 있지만 야구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공을 던지는 동작에 그쵸. 이를 코킹이라 하는데 어깨가 뒤로 제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회전근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뽀빠이 근육이라고 이렇게 힘줄 이게 이두장근인데요. 그 이두장근 힘줄 중 하나가 또 어깨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 힘줄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도 야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투수들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네. 여담으로 예전에 유현진 투수가 네. 미국에서 이 이두장근 슬랩뱅밴 때문에 관절경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이제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담 전화 계속해서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만 63세 되나? 네, 60대시고 지금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수건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취미생활 겸 얘기하는 운동이 헬스, 이제 이게 야외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이제 거기 하단을 꾸미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한 4일 동안은 돌을 100kg 넘는 거 이런 걸 막 굴리고 뽑고 이런 거 한 4일을 혼자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4일 후에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전문의 가가지고 보니까 염증이 좀 있다는 소리 하고 약을 한 일주일 처방받고 그래가 물리치료 한 2번 받고 이래갖고 조금 나은 것 같아갖고 그냥 그래 지냈거든요. 약간 통증을 있으면서. 네.
그랬는데 제가 이 불면증이 좀 있어갖고 몸을 항상 옆으로 이래 눕는 경향이 있어갖고 옆으로 눕는 거. 어제부터는 아까 진공 청소기 이거 쓰는데 그걸 못 들겠더라고. 뜨끔뜨끔 하는 게 지금도 이 무릎을 세워놓고 팔꿈치를 올리고 어떻게 들면은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뭐 관절이 아닌 거고 제 생각에는 네. 무슨 이 근육이 끊어지는 것 같은 힘줄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 네. 팔을 옆으로 이렇게 들 때 통증이 좀 심하신가요? 이게 위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뒤쪽에서 앞으로 이래 옮기거나 밑에서 들기나 이럴 때 통증이 오는데 거의 이제 근육이 오른쪽 어깨 앞쪽에 이제 근육 많잖아요. 네. 뭐 손 이래 들고 하면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거기가 그렇거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무실 때 아픈 경우는 이제 주무실 때는 어깨 이제 상완골이랑 이 어깨뼈의 견봉이 조금 이렇게 눌리면서 힘줄이 사이 끼어서 더 아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딱 말씀하신 증상이 좀 걱정되는 거는 회전근 파열이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약 드시고도 물리치료 하시고도 계속 아프신 거 봐서는 한번 회전근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초음파보다는 사실은 MRI를 촬영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한 힘줄 상태를 파악하고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게 정말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파열인지 아니면 다행히 염증이 좀 심한 상태인지 또는 드물게는 힘줄은 괜찮으신데 또는 석회가 껴가지고도 이렇게 심하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팔을 못 드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한번 MRI를 촬영해서 정확한 회전근 상태를 좀 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수근 원장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앞서 초기에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어깨 통증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보존적인 치료들이 있는지 방법도 좀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병원 가기 전에는 방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쉬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휴식. 네, 일단은 네. 아파서 한 1, 2주 쉬어보고 괜찮으면은 굳이 병원 안 가셔도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초기에 오신 분들은 우선은 방금 아까 시청자분처럼 약물도 드리고요. 우리가 물리치료, 그다음에 석회가 힘줄이 낀 경우는 이런 충격파 치료, 네. 그리고 조금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는 급성기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사 치료를 시행해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운동, 그다음에 충격파,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느껴질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대부분 심한 파열이 아닌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 운동 치료 또는 주사 치료로 상당한 통증의 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서 아프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힘줄이 심하게 파열돼 가지고 반복적으로 통증 개선이 잠깐 됐다가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는 우리가 꼭 이런 완전한 회전근 완전 파열이 아닌지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회전근 파열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파열을 수술 안 한 경우는 대부분 파열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조금 더 큰 파열이 되고 그다음에 큰 파열이 시간 지나면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은 관절염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이 퇴행성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행인 거는 수술 치료도 예전처럼 절개를 8cm, 뭐 10cm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1cm보다 더 작은 구멍 한 3-4개를 통해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또 한 1시간, 뭐 길면 1시간 반 내에 이 회전근개 봉합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에 됐을 때 수술적인 치료 방법들도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수술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절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절개가 크진 않네요. 맞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는 큰 절개를 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들은 어깨 깊숙이 뼈에 바로 딱 붙어 있는 제일 깊이 있는 근육과 힘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의사들이 겉에 있는 큰 근육들을 다 절개하고 이 왼쪽 그림 보시다시피 다 절개하고
다 이렇게 옆으로 제끼고 이제 다 절개 큰 게 보이시죠? 한 10cm 정도 되는 절개를 통해서 회전근을 꼬매고 다시 또 근육들도 다 봉합하고 힘줄도 봉합하고 한 상태에서 수술했으나 최근에 한 40년 전부터 이런 관절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1cm보다 적은 이 절개를 통해서도 이 똑같은 아니면 더 좋은 결과를 봉합술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적인 치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54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7년 전에 어깨가 아파서 한 차례 견봉 성형술이라고 요 어깨뼈의 지붕 역할인 견봉을 약간 뼈를 깎아주는 수술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비교적 잘 지내시다가 또 4년 전에 통증이 조금씩 다시 재발하기 시작하더니 6개월 전에는 너무 아파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사를 시행해봤습니다. 왼쪽 화면이 MRI인데요. 여기 흰색 부분이 힘줄이 부착되어야 되는 부분이 터져가지고 힘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말려들어가는 비교적 초기 네. 극상근 회전근개 파열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와 상의하고 이제 요거는 다시 봉합을 해야 더 진행 안 하기 때문에 그쵸.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관절경 사진입니다. 요 힘줄 요 사진이 MRI상에서 여기 터진 힘줄 사진입니다. 요 힘줄이 원래는 여기 다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뻥 뚫린 구멍이 사실은 서로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전근 파열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이제 한 전후의 MRI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파열된 힘줄이고 이거는 옆에서 본 거. 수술 후를 보시면 이렇게 파열된 힘줄을 우리가 이걸 당겨와서 여기서 다시 꼬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봉합하고 특수한 뼈 성분의 나사랑 잘 연결시켜준 수술 전후 MRI고요. 네. 한번 이 관절경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구멍이 뻥 뚫렸다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부분은 그래서
그래도 오래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오면은 다시 원위치로 힘줄이 돌아오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더 큰 수술하지는 않고 힘줄만 다시 우리가 원위치로 다시 꼬매준 관절경, 아까 최소 1cm 적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이 가능하였던 분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열이 됐다라고 진단이 되면 그냥 방치하면 더 찢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환자분은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와서 잘 좀 봉합이 된 부분이시고요. 이 다음 환자분은 이제 63세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오른쪽 어깨가 예전부터 아팠는데 이제 최근에 너무 아파서 이제 참다가 이제 5년 만에 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MRI까지 촬영하셨습니다. 네. 이제 요 MRI를 보시면은 좀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힘줄이 좀 얇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뼈에 붙여 힘줄이 이렇게 뒤에 가 있네요. 쭉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상당히 오래된 진행된 파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게 이 그냥 원래 위치대로 꼬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수술을 결국 하기로 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아까 MRI상에서 터진 힘줄들이 이렇게 넓게 터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억지로 이 힘줄을 다시 이 뼈에다 부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몇 년 지나면 이 힘줄 약하기 때문에 또 파열돼 가지고 오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인공 힘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인공 힘줄을 같이 우선은 강화시켜 가지고 이 베이스를 넣어준 다음에 본인 힘줄과 여기 인공 힘줄을 먼저 넣어준 거고 그 위에 최대한 덮을 수 있을 만큼 덮어주는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을 같이 봉합해주는 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얇은 힘줄도 보강해주고 또 인공 힘줄이 또 어깨뼈를 이렇게 눌러줌으로써 어깨를 들 수 있는 이 역학적으로 조금 유리한 이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 인공 힘줄은 그럼 혹시 뭐 영구적인 건가 아니면 반영구적인 건가요? 사실은 이 인공 힘줄이 가만히 두면은 거의 반영구적인데 다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 인공 힘줄은 요 MRI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아까 그분입니다. 수술 전에 얇은 힘줄을 우리가 그냥 꼬매지 않고 요 인공 힘줄을 넣어주고 본인 힘줄을 같이 이렇게 봉합해 준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 힘줄의 세포들이 와가지고 인공 힘줄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본인 힘줄로 이렇게 바뀌는 나중에 MRI 보면 본인 힘줄 바뀌어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63세 여성분의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완전 파열, 중증도 퇴축인 경우였는데 이렇게 치료가 잘 돼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혹시 또 파열이 되는 경우도 좀 흔하게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봉합을 하게 되면은 파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논문에서도 광범위 파열, 특히 이런 분처럼 이미 오래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파열은 5년 지나면은 한 40%, 50% 환자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네. MRI 촬영해 보면은 재파열돼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사례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갈수록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인데 아. 이분은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다른 병원에 수술하시고 나름대로 잘 지내시다가 12년 동안 잘 쓰셨다고 하십니다. 아마 50대 때 이제 수술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1년 전에 넘어지면서 다시 이제 팔이 좀 안 올라가기 시작해서 아파서 오셨습니다. 네. MRI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나사들이 수술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이 힘줄이 원래는 잘 이렇게 봉합을 해 줬을 겁니다. 그 병원에서. 하지만 1년 전에 넘어지면서 다시 툭 끊어져 가지고 힘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넓게 이게 빈 결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민을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고 힘줄도 다시 꼬매기는 조금 힘줄이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상대로 이 힘줄이 예전에 봉합했던 게 다시 툭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억지로 당겨오면 사실은 다시 봉합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그러면은 재파열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재파열을 최소한 시키기 위해서 인공 힘줄을 먼저 강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남은 힘줄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봉합해서 요즘에 뭐 하이브리드 차도 많잖아요. 하이브리드처럼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을 같이 묶어주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게 본인 힘줄이 될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네. MRI 사진도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요 이제 관절경 사진을 MRI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에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들어간 힘줄을 억지로 당겨오진 않고요. 우리가 요 진하게 보이는 요 부분이 아까 관절경 사진에서 보였던 인공 힘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힘줄이 아까 파열된 본인의 재파열된 힘줄인데 이 힘줄을 억지로 여기까지 끌어오지 않고요. 우리가 텐션을 적당한 기준만 유지해서 여기다 봉합을 해주면은 이게 재파열률도 낮고 또한 본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깨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술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수광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극심한 후유증을 앓을 수 있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다양한 어깨 통증, 어깨 질환 치료법을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시청자들이 잘 보면 좀 느낄지 모르겠지만 힘줄들이 갈수록 조금 안쪽으로 더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검게 보이는 부분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보시니까 좀 잘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 힘줄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이런 경우는 아까 그분보다도 더 심하게 힘줄이 안쪽으로 퇴축된 경우였습니다. 나이도 68세시고 환자분도 이제 사실 이분도 좀 아까운 거는 이제 10년 동안 아프긴 했는데 주사 맞으면은 좀 괜찮아지니까 한 6개월,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잘 버티셨다 하십니다. 최근에는 주사 맞았는데도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간다고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자 설명드리고 이제 힘줄이 상당히 오래된 파열입니다. 아마 자체적으로는 이거는 아마 꼬매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을 얘기하고 이제 수술했습니다. 아까 MRI 소견이 이제 요 관절경 사진이랑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 처음 분은 그래도 당겨오면은 원래 위치로 당겨 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꼬맬 수 있는 상태인데 이분은 억지로도 꼬매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68세고 힘줄을 못 꼬매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공단에서도 인공관절도 가능하다고 허락을 해주는 케이스긴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래도 건강한 연골을 다 잘라버려야 되고 뼈를 이제 자르는 조금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우리가 심도 있게 상의한 다음에 그래서 한번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아까 똑같은 인공힘줄 넣어주고 본인 힘줄을 완전히 덮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덮어줘가지고 네. 그래도 수술을 잘 끝낸 상태고 이분의 이제 MRI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 우리가 이 힘줄을 원래대로 뼈 위치까지 끌어오지 못했지만 이 인공힘줄 통해서 우리가 눌러준 다음에 그 힘줄을 인공힘줄 같이 이렇게 묶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나중에는 환자분이 그래도 어깨를 쓰시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보여드렸지만 아까랑 다르게 힘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니까 이 동그란 공같이 생긴 뼈가 조금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요 어깨뼈랑 기준을 잘 살펴보시면은 수술 전후 이 어깨 동그란 뼈가 좀 위에 있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렛대 원리로 동그란 뼈가 위로 올라가면은 팔을 잘 못 듭니다. 그래서 이 인공힘줄이 이 어깨 동그란 뼈를 눌러주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68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다양한 어깨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상담 전화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예, 57년생입니다. 네, 그럼 6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부위가 좀 가장 불편하신지 이수건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뭐 운동 뭐 하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몸은 쓸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예, 어느 날 갑자기 그 왼쪽 팔에, 예, 어깨는 괜찮은데요. 팔 들고 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쪽에 있는 물건을 들거나 할 때, 팔뚝이 그렇게 막 끊어지듯이 아픕니다. 뭐, 옷 입을 때도 깜빡 입고 그냥 손을 좀 뒤로 좀 확 적겨서 이렇게 입을 때 그럴 때 통증이 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깨 통증보다는 팔꿈치가 좀 아프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팔꿈치가 아니고요. 네. 팔꿈치하고 어깨하고 중간 그 알통 그 옆에 여기요. 그러니까는 팔뚝이요, 팔뚝. 맞습니다. 요런 경우 이제 말씀하신 팔 쪽이 아프다 말씀하시는 건데 요런 경우도 어깨 힘줄의 통증이 어깨 힘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팔을 들 때도 아프신가요? 아니면 팔을 이렇게 뒤로 제낄 때도 아프신가요? 팔 들었을 때는요. 들었을 때요? 예, 팔 드는 건 괜찮고요. 네. 뒤쪽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할 때나 네. 예, 주로 그쪽 다른 거는 별로 지장을 못 느껴요. 근데 팔 뒤쪽에 있는 물건 뒤쪽에 있는 그 집으려고 할 때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에 견갑하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회전시키는 회전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견갑하근에 파열이 있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이 이두박근, 뽀빠이 근육 힘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깨에 부착하는 힘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이렇게 뒤로 돌릴 때 또는 우리가 제낀단 말이죠. 뒤로 제낄 때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우리가 사례들은 주로 위에 있는 회전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앞에 있는 견갑하근도 극상근보다는 드물지만 퇴행성으로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뒤에 뭐 물건을 잡을 때 계속 아프시다 하면은 이거는 견갑하근 앞에 있는 회전근의 문제거나 또는 뽀빠이 근육 힘줄이 어깨에 부착하는 부분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촬영이 제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치료를 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RI 검사가 꼭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릎도 사실 이제 너무 손상이 많이 됐어요. 인공관절하잖아요. 네. 어깨도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네, 무릎은 우리가 아무래도 하중을 받는 관절이다 보니까 네. 이 중력 방향으로 많은 힘을 받다 보니까 연골이 좀 많이 상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깨는 반대로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드는 근육과 힘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을 무릎보다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아까 말씀드린 이런 회전근 손상을 방치하다 보면은 또는 재파열된 경우는 더 이상 봉합할 수 없고 또 연골이 많이 상하는 경우는 이제 이 환자분처럼 인공관절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환자분은 저희가 인공관절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은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오래된 저희 환자입니다. 이분은 15년 전에 저한테 회전근 봉합술 한번 받으시고 네. 잘 쓰시다가 재파열돼서 검사를 해봤더니 더 이상은 봉합할 수 있는 힘줄이 없어서 오른쪽 어깨를 저한테 6년 전에 인공관절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잘 지내시다가 왼쪽 어깨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인공관절 말고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연세는 좀 있으십니다. 70세시고. 네. MRI 찍어봤는데 아쉽게도 이 보시면 이미 힘줄이 왼쪽 어깨도 이미 힘줄이 많이 말려 들어가고 이미 관절염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뼈에도 하얗게 네. 보이면 안 좋은 거죠? 네, 이미 충돌, 이제 힘줄이 덮어주는 힘줄이 없다 보니까 뼈끼리 부딪히니까 이제 연골도 상하기 시작하고 뼈도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 건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연골은 조금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그래도 연골은 아직은 건강하니 뼈에 충돌이 일어나지만 인공 힘줄과 본인 힘줄을 그래도 조금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처럼 인공관절을 당장 하지 않고 우리가 인공 힘줄 넣어주고 본인 힘줄 같이 봉합해서 잘 덮어준 겁니다. 네. 이 환자분은 제가 소개시켜 준 경우는 각 수술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통증 개선이 더 좋고요. 인공 힘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뼈를 안 자르니까 본인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거 1번. 2번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분은 오른쪽은 인공 관절한 상태고요. 왼쪽은 인공 힘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세는 다 잘합니다. 그리고 드는 것도 괜찮은데 이 사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인공 관절한 어깨는 이 내회전, 이 뒷짐지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이 인공 관절이 매우 좋은 수술인데 문제는 내회전, 이 뒷짐지는 운동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직은 제한이 있는 수술이고 네. 대신에 통증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른쪽 어깨는 전혀 안 아픈데 왼쪽은 가끔 아파요. 인공 힘줄을 하는 경우는 통증은 약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행된 힘줄을 다시 꼬매주니까. 하지만 이 보시다시피 관절의 운동 범위는 인공 힘줄이 더 보존을 해주는 이런 이분이 딱 양쪽 수술의 장단점을 잘 보여주는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64세 여성분이시고 아주 이제 팔을 못 올리시는 상태까지 가셨네요. 네, 이분은 사실은 본인이 알고 계셨습니다. 3년 전에 어깨가 아파서 다른 병원에서 MRI까지 찍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본인이 너무 바빠서 그냥 버티다가 이번에는 이제 팔에 안 올라가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내원을 하셨는데 엑스레이만 봐도 이분은 왼쪽도 안 좋으셨습니다. 근데 엑스레이 봐도 이게 이제 왼쪽 어깨고요. 오른쪽 어깨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 동그란 뼈가 이미 위에 있는 견갑골이랑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힘줄이 있어서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한 8mm 정도. 근데 이분은 힘줄이 아마 끊어지니까 올라갔을 텐데 이분의 MR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수술 전 MRI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그란 뼈가 위에 있는 견갑골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있으니까 뼈도 이렇게 상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분은 아직은 좀 젊은 편이셔가지고 인공관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공관절 하게 되면은 이제 인공관절 수명이 보통 20년이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90, 거의 100 쓰시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환자분은 우리가 상의를 해가지고 연골은 깨끗한 편이니 살아 있으니까 다시 인공 힘줄이라도 한번 최대한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보면 좀 더 진한 색의 인공 힘줄이 보이실 겁니다. 더 두꺼운 인공 힘줄을 우리가 사용해서 눌러주고 아까 눌러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팔을 들려면은 이 동그란 뼈가 위로 올라가면 이 근육이 이 지렛대 원리가 깨지면서 못 듭니다. 그래서 눌러주기만 해도 이 근육이 이 팔을 들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남아있는 힘줄도 조금 우리가 살려가지고 최대한 봉합해주면은 봉합을. 네, 이 뼈를 뭐 잘라내지 않고 네. 한 최소한 5년에 10년은 더 쓸 수 있고 영 안 돼서 뭐 몇 년, 5년, 10년 지나서 파열되더라도 그때 가서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최대한 좀 늦추는 게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또 볼게요. 다음 사진이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 네. 그래서 요 인공 이제 관절 사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인공관절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한 3cm 됩니다. 요게 이제 인공관절을 우리가 3cm 되는 힘줄을 조그만 한 8mm 되는 구멍만 통해서 좀 기술적으로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수술을 해서 보시면은 수술 전에는 분명히 이제 동그란 뼈가 위로 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눌러주다 보니까 수술 후 엑스레이 보면은 좀 내려온 게 보이시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분한테는 뼈를 안 자르고 관절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인공관절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이 이제 많이 좀 파열이 된 그런 사례였고요.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치료 사례 하나 저희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세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네, 여태까지는 제가 이거 어떻게든 인공 힘줄을 써서 살리는 게 좋다고 또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골이 닳고 이제 뼈가 이미 변형이 오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저도 더 이상 어떻게 살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좀 아쉽게 또 그런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동그란 뼈가 위로 치고 올라간 것도 있지만 엑스레이만 봐도 오른쪽 어깨랑 다르게 오른쪽 어깨는 예쁘게 이렇게 동그란 어깨뼈가 보이지만 네. 여기는 뼈가 이렇게 납작해지고 뭔가 이렇게 변형이 왔습니다. 이분의 다른 검사 CT를 좀 보겠습니다. 이미 이 관절염이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이 동그란 뼈가 위로도 올라갔지만 이런 뼈들 골극이라 그럽니다. 무릎도 마찬가지로 관절염이면 이런 뼈가 자라면서 연골이 닳고 이런 골극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MRI 살펴보시면은 힘줄도 당연히 없지만 연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뼈끼리 계속 부딪히니까 어떤 인공 힘줄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통증을 계속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한테는 인공 힘줄이 좋은 수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단계인 이런 인공관절을 통해서 수술해주면 환자가 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 힘줄도 우리가 어깨뼈에 눌러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인공 관절도 결국은 어떤 원리냐면은 어깨의 무게 중심을 낮춰줍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근이 팔을 들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아까 앞에 사례처럼 이 내회전 뒷짐지는 게 조금 제한이 생기긴 합니다. 맞습니다.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최소 침습 어깨 관절경 치료는 다양한 어깨 관절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어깨 통증 치료와 관련한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데 목 디스크라고 하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이제 어깨 쪽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목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뇌에서 목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서 신경들이 이 근육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는 항상 목에 대한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네.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면 이 어깨 때문에 아픈 건지 목 때문에 어깨 아픈 건지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비교를 잘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깨 때문에 아픈 경우는 주로 정말로 팔 외측 바깥쪽이 아프다고 많이들 하시고요. 네. 이제 목 때문에 어깨 아픈 경우는 주로 목선이나 또는 어깨 후방부가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조금 다르네요. 네, 그 얘기만 들어도 좀 알 수 있고요. 또 아픈 양상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뭐 먹먹하다 또는 또 중요한 감별점이 가만히 있을 때 아픈지 또는 팔을 들 때 아픈지가 중요합니다. 어깨 힘줄의 문제인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좀 덜 아파하시고 들 때 팔을 뒤로 제낄 때 아프다고 많이 하시고요. 네.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 아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유발 검사 밤에 더 아픈 경우는 어깨에서는 통증이라고 더 보이고요. 누워 있을 때 또는 특정 자세를 취하면은 통증이 더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목의 신경이 덜 눌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조금 좀 이 특이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 36세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6개월 동안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한방병원에서 침까지 맞고 계속 아파요 내원하셨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환자분은 어깨 증상은 전혀 안 나타나고 목에서 오는 통증으로 좀 느껴지셔가지고 네. 검사를 해봤더니 젊으신데 불구하고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 또 척추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깨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젊으시니까 수술을 하지는 않고 이런 특정 시술을 통해서 환자분은 통증은 많이 좋아지고 이제 운동 치료를 통해서 보존적으로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도 살펴봤고요. 끝으로 좀 간단하게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좀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가 뭐 며칠 아프고 뭐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아픈 경우는 1, 2주 쉬어보고 통증이 사라지고 괜찮으면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통증이 뭐 3, 4주, 뭐 몇 달 이상 되신 분들은 꼭 한번 어깨 전문의를 통해서 이게 정말 좀 걱정할 정도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은 좀 약물 치료로 좀 좋아질 건지 또는 정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제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깨의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